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원자재, 금리, 외환시장 안정되면서 이제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만기 변동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을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이라는 특수성에다가 이제 주로 시장을 좀 눌렀던 요인들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올린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물가 지표 나왔는데 그 판단은 시장의 판단은 다행히 중립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 굉장히 높다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각국에서 이거를 좀 누르기 위한 조치들이 좀 시행되는 것 같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 몇 달 안에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각국의 물가 안정 노력이 본격화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물음표를 딱 찍었잖아요. 중국에서 석탄 생산량 늘리는 쪽으로 독려를 한다든가, 미국에서 이제 항구의 하역 작업을 빠르게 해서 이제 늘린다든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연말에 그 쇼핑 시즌 들어가면서 물건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말 소비 매출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미국은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확 끌어올리는, 지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데 그게 이제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그러면 이제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다음에 이제 일단 컨테이너가 와도 지금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돌게 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힐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노력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증시가 9월 14일,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증시가 이틀 연속에서 올라갔고 환율은 그때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에서 빠지고, 이게 별게 아닌데 평소에는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 하루 올라오면 그 걱정해가지고 좀 바로 악재에 대해서 좀 투자들이 민감했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은 좀 투자자들이 좀 안도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현물을 파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장이 돌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이제 제법 큰 양봉이 연달아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급락했다가 돌아서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급락했다 돌아서는 패턴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급락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올 때 그 다음날 캔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틀 동안의 캔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더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캔들이 나오고 큰 양봉 나와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바닥을 쳤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 같은 경우 보면 급락 나오고 이제 큰 반전이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서 눌렸지만 재차 올라가는, 한동안은 그런 시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가, 그러려면 이제 금요일에 많이 밀리면 안 돼요. 예, 금요일에 밀리지 않고 견뎌내면 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제가 차트로 한번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락 나오고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상승 나오고 난 다음 날이 어떨까? 이게 만기라는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을 잡아내고도 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또 3,000포인트 다가가니까 이제 이 부근에서 좀 금요일 하루 정도는 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조금 시장이 약간은 더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좋았죠. 예, 지금 241선 깨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넉넉하게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900포인트, 920포인트 정도가 이 반대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자리였는데 그 구간에서 한 60포인트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한 5% 정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투매성 물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계에서는 일단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장 정도에서 또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좀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와주면 이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시장이 견뎌주는 게 이제 차트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도 팔았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 판 거보다 기관이 더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가 거의 상수가 되다시피 돼버려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보다 기관이 적게 사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기관이 붙어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근데
금융투자가 붙어주는 거는 사실 썩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면 이렇게 들어오면 또 다음 주 중후반 넘어가면 또 금융투자는 또 매도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기금이 확실하게 매수로 붙어주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시호가 전까지 한 2천억대 정도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호가의 매도가 더 증가해서 그래서 그 외국인들 매도가 멈춰주지 않으면 3,000포인트 전후가 또 고점이 된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인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업종으로는 뭐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매도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다만 오늘 조금 달라진 건 매도하는 업종이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의약품 정도 매수하고 서비스, 뭐 철강 이런 거 매수하긴 했는데 그 매도하는 업종 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갈피를 못 잡는 건지 이제 요거는 제가 만기 주간에는 만기 전후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의미를 두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끝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진짜로 이제 수급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업종별 동향에 그렇게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 3일 내내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특했던 건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열심히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어요. 오늘 한 40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40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기여한 거, 그러니까 탑10 안에 종목들이 기여한 게 한 15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한 종목 또는 하이닉스 두 종목 합쳐서 상승폭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가는 장에 있고 오늘 같이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이 좀 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은 이제 낙폭과대에서 반등하는 형태가 나올 때 와 하고 이제 반등 이렇게 할 때가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낫죠. 예, 그러니까 대형주 몇 개가 지수 끌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주도주가 지수를 끌고 가주는 게 좋은데 지금같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대형주 몇 개가 지수 만드는 형태보다는 골고루 다 올라가는 형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흐름 나온 거는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늘 그런 게 주포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주포가 들어와서 뭔가 이제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다 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급이 공백 상태예요.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면 무슨 예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의 그 개인 투자자의 돈을 맡겨놓는 돈 이걸 예탁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탁금이라고 해서 모든 자금이 주식 매수하는 자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만기 딱 끝나고 거기 들어온 돈도 일시적으로 예탁금으로 집계가 되고 공모주 청약 그런 거 받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 들어온 돈이지 그냥 주식 평소에 살려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탁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탁금 자체가 온전히 주식만 사는 자금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격 자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 계좌에. 거기다 돈을 넣어놓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탁금이 증가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여력이 좀 풍부해지니까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외에는 뭐 주식을 팔면 이틀 후에 이제 또 돈으로 바뀌니까 예탁금이 증가하게 되고 주식을 사면 그게 또 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틀 후면 예탁금이 감소하는데 이런 변수들 빼고 온전히 주식시장에 그냥 순수하게 이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냐. 이거 추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로 계속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수 이렇게 좋을 때 예탁금이 들어와,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작년도에. 예탁금이 40조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식시장에 다 돈이 40조 원이 들어왔구나. 그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작년도에 코스피만 38조 원을 샀거든요. 38조 원을 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38조 원을 사놓고도 예탁금이 40조 원이 플러스가 된 거니까 거의 80조 원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16조 원을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조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100조 원을 주식시장에 자금을 끌어 들어왔는데 작년에 매도 자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외국인들이 21조 팔았고 기관이 18조 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40조 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100조 원을 갖고 들어왔는데 매도는 40조 원. 그러니까 플러스 60조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돈이 그렇게 풍부하게 막 돌아와 버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올해 예탁금 추세 보면은 찌글찌글하잖아요. 느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보면 올해 개인 예탁금은 1조밖에 안 늘었어요. 올 초 대비 1조밖에 안 늘었고, 그래도 개인들이 주식은 많이 샀죠. 73조 원이나 샀기 때문에 코스닥은 1조 원밖에 순매수가 없으니까 코스닥은 빼도 됩니다. 작년하고 좀 달라서. 그러니까 그럼 개인 예탁금이 한 75조 원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개인들이 끌어들인 자금이. 그런데 올해 외국인 기관이 판 돈이 외국인 30조, 기관 70조, 똔똔이에요. 예, 개인들이 75조 원 갖고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70조를 팔아버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가 3, 4%밖에 안 올랐어요. 이제 하락장 그렇게 걱정하지만 올해 코스피 연간으로 보면 한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꼭 예탁금일 필요는 없고, 이게 외국인들이 자금을 끌어와도 좋고, 아니면 뭐 기관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그래서 누군가 대규모로 자금을 사서 매도한 자금의 합계 대비 저 매수 들어온 또는 이제 자금이 불어난 자금이 훨씬 더 커지면 지수가 그 돈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개인 자금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개인의 어떤 역할이 거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수도 찌글찌글하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 구도상으로는 최선이 박스권이고 여차하면 하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이 올라가려면 그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구나, 뭐 기관이 제 역할을 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살려면, 지금 또 더군다나 이때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월 그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1000조 원이 안 됐어요. 한 900조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작년 대비 뭐 2배 들어와서 개인들이 한 200조 원을 끌고 들어오지 않는 한 작년 같은 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 같은 장은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종목들별로 완만하게라도 올라가는 장이 만들어지려면 예탁금이 적극적으로 증가하거나 외국인들이 사거나.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살려면 이제 고민이 좀 있죠. 지금 재료들이 되게 골치 아픈 재료가 많잖아요. 근데 재료는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무슨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뭐 기업들의 실적 경기 이거 다 빼고 수치만 딱 놓고 봐서 환율. 예, 지금 환율을 하나를 딱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환율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올해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 장에서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 환차손이 생기니까. 환차손이 생기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면 또는 돈만 쥐고 있는 게 낫지 어떤 투자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환율이 빠져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제 환율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필요하면 안정화 조치 취할 수 있다. 뭐 개입하겠다 이런 시사를 했죠. 실제로 개입하기는 어렵고 이제 원래 이렇게 구두 개입해가지고 이제 겁줘서 좀 방향 조절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추세를 잡지 못합니다. 이게 잠깐 영향 주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런 개입 가지고는 이제 환율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환율이 빠져주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환율이 중요하냐면 왼쪽 차트하고 오른쪽 차트하고 한번 보세요. 둘 다 코스피입니다. 둘 다 코스피 차트예요. 근데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똑같이 양봉 나온 것 같은데 올해는 하나는 양봉이고 하나는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상태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원화 차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코스피 차트.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뭐냐면 달러 차트예요. 예, 환율을 적용시켜서 코스피를 환율로 나눠가지고 보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버리면 달러 차트는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코스피가 30% 올라갔고 올해 3.5% 올라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39%가 올랐고요. 이 차트, 달러 차트로는 올해는 마이너스 5.3%예요. 그러니까 원화 차트하고 지금 달러 차트하고 8%나 차이가 나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은 그래도 올해는 연간으로 올랐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해 5%나 손실 나고 있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딱 이해가 안 되는데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환율이 1,000원일 때 주식이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주당 10달러잖아요. 그 주식은. 근데 환율이 500원으로 빠져요. 주식은 그냥 똑같이 10,000원이고. 그러면 환율이 500원으로 떨어지면 이 주식은 달러로 20달러가 되잖아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로는 가격은 똑같은데 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2배로 올라버렸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반면에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버리면 이 종목은 한 주당 5달러가 돼버리거든요. 외국인들 입장 환차손이 생겨서 주식은 원화로는 똑같이 10,000원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환경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해도 되겠다,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주식을 추세로 매수한다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 움직임이 좀 불안정해서 결국에는 환율이 돌아서야 된다. 이게 돌아서야 외국인들이 이제 좀 몸 좀 풀어볼까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제 지그재그 움직이다가 쭉 반등 나왔잖아요. 쭉 반등 나오고 또 지그재그, 이게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거의 8개월 이상,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지글지글 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확 밀고 올라가고 그때 이제 상승장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는 이제 초단기 박스권, 굉장히 투자들이 힘들었던 구간이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거 월봉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차 상승 박스권, 2차 상승 끝,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박스권이 이거였냐 아니면 지금이냐, 이거 3개월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약하게 보면 2개월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냐 아니면은 이게 좀 숨고르기 하고 요걸 숨고르기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왼쪽에 있는 좁은 이 자리가 횡보였고 그게 이제 3차 시세가 끝나서 지금은 조정으로 간다. 그럼 이제 상승장 끝난 거예요, 사실상. 예, 끝나가지고 내년도까지도 별 볼 일 없는 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왼쪽에서 봤던 그 이 구간, 요 구간이었다면, 이 구간으로 본다라면 한 차례의 시세가 또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키는 결국에는 이 차트로는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지나가 나서 해석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쯤에서 돌아서느냐, 특히 이제 3개월 이상 하락하는 게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3개월을 안에 이제 이번 달 뒤집고 돌아서면 이게 이제 어쩌면 숨고르기 매물 소화였구나, 8개월 연속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돌아서면,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상 이제 장은 지난 여름으로 끝났고 이제는 이제 박스권만 남은 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려서 지수를 끌어다 올리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포인트를 짚으면, 어쨌든 지금 위든 아래든 어중간하기 때문에 트리거 역할하는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아래쪽 트리거면, 예를 들면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는 나빠지는, 그게 불가피하다, 완전히 그쪽으로 단정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흐름이 나와서 이제 주식시장 어렵다 이렇게 이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반등,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위드 코로나 가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이제 결국에는 공급망 해소에 상당히 역할을 해서 우려 요인을 희석시켜 버렸다, 끝내버렸다, 이런 식의 어떤, 물론 그렇게 당장 될 리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예를 든 건데, 어쨌든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재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가 나와야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에도 증시가 일단 연속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환율은 1,200원이 고점 친 게 맞느냐, 제가 환율은 이틀 연속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환율은 빠져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 매도가 오히려 만기 후에 더 강해지고 이제 또 밑으로 향해서 가느냐, 요게 이제 3,000포인트 이상까지 한동안 갈 수 있냐, 아니면 이제 2,900포인트 밑으로 또 가느냐가 가늠니다. 이건 뭐 오래 확인할 필요도 없죠. 예,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보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이제 대장주. 제가 SK하이닉스 어저께 이제 그 PBR 관련해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오늘 공교롭게도 이틀 올라왔는데, 이게 반짝이냐, 추가 반등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래도 D램 가격 하락한다는데 이제 재료가 눌러서 오늘 뭐 외국인들은 매수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는 거냐. 이게 만기 때는 시가총 1, 2위 종목 수급이 의미를 두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이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겠죠.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여전히 이제 위아래 다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수급이라든가 주도주, 환율 이런 어떤 변수가 한 번에 다 맞아떨어지면 이제 돌아서는 거고, 하나라도 어중간하면 그냥 박스권인 거고, 그냥 밑으로 다 잡혀버리면 이제 아래로 가는 거고, 요 조합을 좀 잘 보면서 시장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